암은 세포에 DNA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변이가 생겨서 돌연변이가 누적되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분열과 성장에 제한이 걸리지 않는 이런 세포가 정상세포를 침범하고, 그리고 이 암세포 자체가 전파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항상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게 참 치료하기 힘든 질병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암에 의한 사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단일한 원인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거든요. 뭐 유전적이라든가 환경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인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력적인 작용을 해서 결국 암이 생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암이 발병하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암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발암물질 뭐 이런 것에 대한 정보도 좀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암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물론 구독이 무료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신다면 영상이 올라가는 즉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할 일반적 요인은 담배입니다. 담배 연기에는 수천 개의 화학물질이 있는데 적어도 70가지가 암의 원인인 발암물질입니다. 담배 연기에 있는 익숙한 물질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우선 담배 연기에 니코틴 뭐 이런 거 떠오르죠. 그런데 IARC에 따르면 니코틴은 발암물질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습관성, 요게 문제가 되겠죠. 또한 담배 연기에는 발암물질인 포말데하이드, 중금속인 납, 그리고 이것은 뭐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비소, 벤젠은 중금속은 아니지만 이게 발암물질이죠. 여기에다가 일산화탄소, 그리고 심지어 방사성 원소인 폴로늄 이런 것까지 발견됩니다. 이런 것들 대부분이 발암물질이고 심장질환, 폐질환이나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자담배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와 동일합니다. 안전한 담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간접 흡연, 요게 또 문제가 되는데요. 환경적 흡연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런데 흡연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도 폐암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안전한 수준은 없고 흡연으로 삼킨 연기와 똑같이 해로운 화학물질이 있죠. 간접 흡연에 노출된 여성과 그 아이들에게는 림프종, 백혈병, 뇌암 이런 것을 일으키고 그 외에도 많은 암을 일으킵니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흔히 종양 유전자 그렇게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oncogene 이렇게 부릅니다. 대부분의 정상세포는 일정 수준에 이르면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데, 활성화된 종양 유전자는 세포 사멸로 지정된 세포가 생존, 증식하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종양 유전자는 프로토언커진,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정상 유전자가 기능 획득 돌연 변이 이런 것을 통해서 암에 걸리기 쉽죠. 그래서 그것들을 종양 유전자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종양 억제 유전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세포 자멸사를 유발하는데, 이런 유전자의 돌연 변이와 함께 여러 가지 종양 유전자 이런 것들이 모두 협력해서 암을 유발한다 하는 것입니다.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게
항상 암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외선은 피부암의 주요 원인이지만 태양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발암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것 때문에 피해야 되겠죠. 발암물질에 대해 공시하는 유명한 기관은 WHO 산하의 IARC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NTP 이게 있습니다. 이 NTP라고 하는 것은 National Toxicology Program 이것을 줄여서 얘기하는데 미국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죠. 두 기관에서 공시하는 발암물질은 대부분 서로 겹쳐 비슷합니다. 발암물질은 DNA를 변경시켜서 암을 유발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세포가 정상 속도보다 빠르게 분열해서 DNA 변화가 발생할 그 가능성을 높인다. 뭐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실제 암이 발생하기까지는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발암물질과 함께 연결된 요인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흡연, 그리고 영양소 섭취가 좀 부족하다든가, 알코올 이런 것에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든가, 육체적인 비활동성, 이건 운동 안 한다는 얘기죠. 꼼짝 않고 누워있다, 뭐 이런 케이스죠. 이런 생활 습관이 있고 자연적인 노출로 자외선 같은 거, 자외선은 뭐 태양이 비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쬐게 되겠죠. 라돈가스, 자 여기 그림은 라돈가스가 어디서 들어오는지 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라돈가스는 자연적으로 생기니까 환기를 항상 잘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감염원과 접촉하는 것, 그 의학적으로 방사선이라든가 뭐 엑스레이 이런 거 찍는 경우가 있겠죠. 항암 치료, 면역 억제제를 투여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나 가정 환경 이런 것도 있고요. 공해와 같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암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 정도가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생활 습관에 따라 암에 걸릴 확률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암 예방을 위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알아봅니다. 여기 그림에도 뭐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죠. 금연하는 겁니다. 흡연을 금하고 그리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한다 하는 거 중요하죠. 꾸준하게 운동하는 거, 땀나게 운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잘 먹고 골고루 잘 먹으라 그런 얘기죠. 피부암 예방을 위해 늘 자외선 차단제 요것을 잘 발라줘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주는 과음하지 말라는 얘기죠. 현명하게 해라.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요. 일하는 곳이나 집에서 평소에 독소를 피하려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게 일단 한번 발병하면 이거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게 최선인데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면역력을 높이면 암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이런 행동 우리가 좀 숙고해야 될 것 같네요. 뭐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그 다음에 가공식품을 피하고 꾸준히 땀나게 운동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거 실천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여기서는 벗어나는 게 좋겠죠. 힘들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꼭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KNL 기능의학TV는 구독자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관한 소중한 의견을 뭐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이런 데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최대한 찾아봐서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